전쟁 때 북한 지역에 묻힌 국군 유해가 62년 만에 조국의 품에 안겼습니다. 새누리당이 19대 국회 시작과 동시에 제출할 12개 우선처리 민생 법안을 확정했습니다. 미국 정부는 우리나라 표현의 자유가 제한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소비자들이 경제 상황에 대해 느끼는 심리가 15개월 만에 최고를 기록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생경제 현장의 최은정입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가 외국인들의 매도 공세에도 불구하고 기관의 순매수에 힘입어서 이틀 연속 상승에 성공했습니다. 오늘 증시 관련 소식은 김종성 기자 연결해 들어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코스피가 이틀 연속 오르면서 1820선을 회복했는데요. 마감 시황부터 자세히 봐주십시오. 네, 오늘 코스피 지수는 전날보다 9.70포인트, 0.53% 오른 1824.17에 마감했습니다. 그리스의 유로존 탈퇴 우려감과 각종 경기지표 호조 소식에 뉴욕 증시가 혼조세로 마감한 가운데 국내 증시에서는 낙폭 과대주에 대한 저가 매수가 유입되면서 지수가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오늘 기관이 2,167억 원 순매수하면서 증시를 끌어올렸는데요. 외국인들은 장 초반 순매수를 보이기도 했지만 결국 매도로 전환하면서 18일째 팔자 행진을 이어갔습니다. 개인도 469억 원 매도 우위를 보였습니다. 업종별로는 화학, 철강금속, 운수창고, 유통업 등이 상승했고 보험, 전기가스업, 금융업 등은 하락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중에는 이날 기관들이 LG화학을 480억 원어치 사들이며 LG화학이 4.84%가 올랐고 SK이노베이션도 크게 오르는 등 화학주들이 저가 매수세에 힘입어 강세를 보였습니다. 특히 현대중공업도 1% 넘게 올랐고 포스코 또 상승했습니다. 반면 SK하이닉스와 NHN, 현대모비스 등은 1% 넘게 빠지면서 약세를 보였습니다. 예, 이마트가 전자랜드 인수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이 되면서 하이마트 매각 향방에 업계 시선이 쏠리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투자은행 업계에 따르면 이마트는 최근 전자랜드 인수를 위한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돼 다음 주부터 본격적인 실사에 착수할 예정입니다. 이마트 측은 전자랜드 인수와 관련한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기업 실사를 위한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됐다고 말했는데요. 이마트의 전자랜드 인수가 유력해지면서 하이마트가 누구 품으로 갈지 초미의 관심사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이마트를 내세운 신세계그룹은 전자랜드에 이어 하이마트까지 인수할 경우 단숨에 가전 양판점 1위로 올라설 수 있어서 숙명의 라이벌인 롯데그룹이나 유통사업을 키우려는 SK네트워크스의 견제도 심해질 전망입니다. IB업계의 한 관계자는 하이마트 인수전이 한치 양보할 수 없는 치열한 경쟁으로 몰리면서 인수 가격만 높아지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전자랜드 인수 가격은 2천억 원대로 추정하고 있는데요. 업계에서는 신세계가 다른 경쟁 업체에 비해 월등히 높은 가격을 써내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될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다만 전자랜드는 하이마트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악성 재고 자산이 많아서 막판 가격 조율 여지는 많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와 같은 신세계의 속공에 하이마트 인수 유력 후보였던 롯데그룹과 막판 다크호스로 주목받고 있는 SK네트워크스의 행보도 빨라지게 됐는데요. 하이마트 인수전에는 신세계그룹과 롯데그룹, SK네트워크스, MBK 파트너스, 중국 가전업체 등 5곳이 경쟁 중입니다. 이 중 MBK 파트너스는 단독 인수 후보자보다는 재무적 투자자로 바뀔 가능성이 있고 중국 가전업체는 하이마트 경영 능력이 의심돼 일찌감치 인수전에서 뒤처져 있는 상황입니다. 예, 하이마트 인수전이 신세계그룹과 롯데그룹, SK네트워크스 이렇게 3파전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때문에 인수전이 뜨거워진 만큼 하이마트 인수 가격 역시 인상될 것으로도 점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업계 분석은 어떻습니까? 네, 하이마트 인수전이 신세계그룹과 롯데그룹, SK네트워크스 3파전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일부에서는 SK네트워크스의 의지도 무시 못할 정도로 강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번 딜에 정통한 한 관계자는 SK네트워크스가 하이마트 인수전에 뛰어든 것은 가전 양판점 사업 진출을 위한 노하우 파악 전도로 처음엔 인식했지만 최근 행보를 보면 상당한 의지가 느껴지는
빚지고 있다고 귀띔했는데요. 하이마트 인수 가격은 1조 5천억 원에서 2조 원 정도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SK네트워크스가 그룹의 지원을 받을 경우 어렵지 않게 이 정도 자금은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싱겁게 끝날 것 같았던 하이마트 인수전이 점점 뜨거워지면서 롯데그룹도 전략을 새로 짜야 할 상황인데요. 아이비업계 한 관계자는 하이마트 인수전이 단조롭게 끝날 것 같았는데 SK네트워크스의 참여와 신세계의 전자랜드 인수 후 하이마트 동시 인수 선회 등으로 의외의 복병을 만난 것 같다면서 가전 양판 시장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하이마트의 인수가가 올라가면 롯데그룹이 인수에도 후유증을 겪을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하이마트 우선 협상 대상자는 이르면 6월 중순께 선정될 전망입니다. 예, 오늘 증시 관련 소식 김종성 기자에게 들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6.25 전쟁 때 북한 지역에 묻힌 국군 유해가 62년 만에 조국의 품에 안겼습니다. 국방부는 1950년 12월 한경남도 장진호 전투 등에서 전사한 국군 유해 12구가 오늘 오전 성남 서울공항에 도착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 지역 국군 전사자 유해를 국내로 봉환한 것은 1953년 정전협정 이후 처음입니다. 전사자 유해는 6.25 전쟁 당시 국군으로 입대해 미군에 배속됐던 카투사로 미국이 북한과 합동으로 유해를 발굴하는 과정에서 찾아냈습니다. 유해 12구 가운데 고 김용수 일병과 이갑수 일병은 신원이 확인돼 유가족과 협의를 거쳐 6월 중 대전 현충원에 안장되며 나머지 10구에 대해서는 신원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새누리당이 19대 국회 시작과 동시에 제출할 12개 우선 처리 민생 법안을 확정했습니다. 새누리당은 이들 법안을 오는 30일 19대 국회 임기 개시 직후 제출하고 100일 안에 입법화한다는 방침입니다. 12개 법안은 비정규직 차별해소 관련법 3개, 경제민주화 관련 법안, 맞춤형 복지 관련법, 장애인 차별금지법 등입니다. 19대 국회 초반부터 소모적인 정쟁 대신 민생과 복지에 올인하는 모습을 보여 국민의 지지를 이끌어내고 대선 승리의 발판을 마련하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됩니다. 미국 정부는 우리나라 표현의 자유가 제한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미 국무부는 2011 국가별 인권 보고서에서 한국의 주요한 인권 문제는 국가안보에 대한 정부의 해석과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법률, 인터넷 접근 제한, 군대 내 학대 문제 등이라고 밝혔습니다. 보고서는 한국 정부는 국가보안법에 따라 반정부 찬양, 선동을 제한하고 있다며 아울러 정부가 인터넷 접근을 일부 제한하고 있으며 이메일과 채팅룸을 감시하고 있다는 보고가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의 인권 문제에 대해서는 여전히 매우 열악한 상황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보고서는 북한 주민들에게는 정부를 선택할 권리가 없으며 정부는 주민들의 모든 삶의 영역을 확고하게 통제하고 있다며 사법 절차를 밟지 않은 처형, 실종, 무단 구금, 정치범 체포, 고문 등이 횡행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소비자들이 경제 상황에 대해 느끼는 심리가 15개월 만에 최고를 기록했습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이달 소비자 동향지수는 105로 전월보다 1.2포인트 올랐습니다. 소비자 동향지수가 105로 올라선 것은 작년 2월 이후 처음으로 1년 3개월 만입니다. 이 지수가 100을 넘으면 경제 상황에 대한 소비자의 주관적인 기대 심리가 낙관적임을, 100을 밑돌면 비관적임을 의미합니다. 기대 인플레도 넉 달 연속 하락해 15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전자상거래 시장의 성장이 그칠 줄 모르고 있습니다. 집에서 편하게 주문하고 받아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다양한 상품 및 가격 비교도 한 번에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1분기 전체 소매 판매액에서 차지하는 사이버 쇼핑 거래액의 비중은 10.3%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거래 금액은 279조 원으로 작년 같은 기간 대비 26.5% 증가해 2010년 3분기 이후 가장 높은 증가율을 나타냈습니다. 내년부터 일정 크기 이상의 미용실과 이발소는 가격을 업소 외부에 게시해야 합니다. 보건복지부는 내년 1월부터 영업장 신고 면적이 66제곱미터 이상인 이 미용업소에 서비스별 최종 지불 요금을 5개 게시토록 하는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전국 이 미용업소 가운데 면적이 66제곱미터 이상은 16,000여 개소로 전체의 13%에 해당합니다. 이번 법 개정은 소비자들이 업소에 들어가기 전 가격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합리적 선택을 돕고 업소 간 건전한 가격 경쟁을 유도하기 위한 것입니다. 서울시가 지난 1월 뉴타운 출구 전략을 발표한 이후로 첫 분리개발 지역이 나왔습니다. 오늘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부동산부의 김상훈 기자 연결해 알아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첫 분리개발 지역 어느 구역입니까? 네, 이번에 첫 분리개발 사례가 된 곳은 서울시 동작구에 위치한 흑석 뉴타운 전치정비 1구역입니다. 흑석 뉴타운은 2005년 12월에 뉴타운으로 지정된 3차 뉴타운 지구입니다. 동작구에 따르면 이 구역은 주민들의 의사가 찬반으로 엇갈려 당초 A, B 구역으로 분리 개발하는 안이 추진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서울시가 뉴타운 출구 전략을 발표해 뉴타운 구역 인허가가 올스톱되면서 심의가 미뤄졌던 건데요. 지난달 24일 올해 처음으로 열린 제1차 도시재정비위원회에서 A구역을 재개발이 아닌 주민 참여형 휴먼타운으로 개발하기로 확정해 첫 분리개발 사례가 된 것입니다. B구역은 재개발의 첫 단계라고 할 수 있는 재정비 촉진구역 지정을 위해 현재 촉진계획안이 주민 공람 중에 있고 지난 8일 열린 제2차 도시재정비위원회에서 구역 지정을 위한 자문안이 논의됐습니다. 주민 공람이 끝난 후 심의를 통과하게 되면 흑석 10구역으로 지정돼 본격 재개발에 착수하게 됩니다. 예, 왜 분리개발을 하게 된 겁니까? 네, A구역은 필지가 크고 낮은 노후도 등으로 인해 주민들의 반발이 원래 거셌습니다. 쉽게 말하면 대지 지분이 커서 보상 문제가 복잡하고 또 새 건물도 많아 주민들이 굳이 재개발 필요를 느끼지 못했던 것입니다. 과소필지나 건물 노후도와 같은 재개발 사업의 필요 조건에 미치지 못한 것도 한 이유였습니다. 반면 B구역은 필지가 작고 건물 노후도도 높아서 재개발 추진의 필요 조건을 갖추었을 뿐만 아니라 주민들의 재개발 의지도 높습니다. 때문에 동작구가 분리개발을 추진해 왔던 것입니다. 예, 그렇다면 앞으로 찬반 갈등이 심한 한남 뉴타운 1구역 같은 다른 뉴타운 구역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서울시가 출구 전략을 발표한 이후 갈등이 첨예한 구역은 구역 해제나 사업 지속이라는 두 가지의 극단적 출구가 전부였습니다. 반대가 심한 지역을 분리해서 개발할 수 있는 현실적 출구가 이번에 그 구체적 모습을 드러낸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아직 재개발이 시작되지 않은 존치구역은 구청장의 권한으로 분리개발할 수 있고 이미 재개발을 시작해 추진위원회가 있는 지역도 분리개발 청원서를 50% 이상 제출하면 실태조사 없이도 분리개발이 가능해집니다. 실제로 한남 1구역 추진위원회도 이 분리개발 청원서를 통한 분리개발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예, 도시재정비위원회가 뉴타운 사업에 키를 쥐고 있는 것 같군요. 네, 그렇습니다. 분리개발 첫 사례가 나왔다는 사실도 중요하지만 서울시 도시재정비위원회가 재개됐다는 사실 또한 매우 중요합니다. 서울시 도시재정비위원회는 뉴타운 정비안의 인허가를 결정하는 최고 심의기구로 매달 2차례씩 정기적으로 개최됩니다. 하지만 지난해 12월 13일 이후 단 한 차례도 열리지 않았습니다. 서울시가 출구 전략을 통해 뉴타운 사업의 새 틀을 짜는 과정에서 일선 뉴타운 사업 심의 절차를 멈췄던 것인데요. 지난 4월 24일부터 그 심의 절차가 재개된 것입니다. 박원순 시장의 언급처럼 안 되는 사업지는 실태조사를 통해 조속히 정리하되 되는 사업은 오히려 사업의 속도를 붙여나가겠다는 의도라 할 수 있습니다. 또 서울시도 최근 도시재정비위원회 심의 절차를 간소화해 재개발 사업 기간을 단축시키겠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에 따라 주민의 재개발 의사가 높은 뉴타운 지역은 사업의 가속도가 붙을 전망입니다.
예, 지금까지 부동산부의 김상훈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LG 히타치 워터솔루션은 여수시와 하수 재용시설 민간 투자 사업 추진에 관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양측은 여수시의 하수 방류수를 공업용수로 재이용해 국내 최대 석유화학 산업단지인 여수산업단지에 공급하는 사업을 추진합니다. 이 시설이 완공되면 안정적인 공업용수 공급이 가능하고 하수를 재이용해 연간 약 587톤가량의 이산화탄소 배출을 줄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대우인터내셔널은 성지지오텍과 함께 싱가포르 용선 업체인 SPO와 2천만 달러 규모의 해양 플랜트 작업 지원선 건조 사업을 수주했습니다. 해양 플랜트 작업 지원선은 원유 및 가스전 개발 시 해양 플랜트의 설치 및 작업을 지원하는 선박입니다. 현대카드는 미국 힙합 가수 에미넴이 오는 8월 19일 서울 잠실종합운동장에서 현대카드 슈퍼 콘서트를 연다고 밝혔습니다. 세계 최고 힙합 가수인 에미넴은 힙합계의 살아있는 전설로 데뷔 13년 만에 처음으로 한국을 찾습니다. 에미넴은 지금까지 발표한 정규 6집 중 1집을 제외한 전 앨범이 빌보드 정상을 차지했으며 8천만 장이 넘는 판매고를 올렸습니다. 티켓은 오는 6월 14일 낮 12시부터 인터파크에서 판매되며 스탠딩 R석 13만 2천 원, 스탠딩 S석과 지정석 S석은 11만 원으로 현대카드로 구입하면 20% 할인됩니다. 미니스톱은 간편하게 한 끼 식사를 해결할 수 있는 폭탄 주먹밥 3종을 출시했습니다. 흑미밥 안에 내용물을 넣고 둥글게 빚은 뒤 김을 묻혀 폭탄 모양으로 만든 것으로 참치 마요네즈, 참치김치, 매콤 소고기 고추장 등 3종입니다. 오늘 생경제 현장은 여기까지입니다. 평안한 주말 보내십시오. 고맙습니다.